네 가지 계절로 나눠서 네. 이 네 가지 계절에 가장 이제 적절하게 분배된 것을 올레도로 알고 있고요. 네. 경제가 좋고 뭐 물가가 상승할 때, 뭐 경제가 안 좋고 물가가 하락할 때 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맞아요. 그 사계절이 있죠. 경제 사계절. 네. 그때 오르는 주식들에 어느 정도 비중을 맞춰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화국입니다. 오늘은요 콘린이 세 번째 영상이 될 것 같네요. 자, 지난번에는요 우리 레니와 쥐니 이 두 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투자를 하셨는가, 지금 어떤 종목에 돈이 들어가 있으신가,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자산 배분 목표, 수익 목표 이런 거를 좀 같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난번에 알았던 것 같아요. 목표 수익은 우리가 낙원 계산기를 통해서 뭐 얼추 뭐 9% 이상 정도면 된다라고 우리가 했는데, 본인들이 감당하시고 싶으신 MDD가 몇 프로였죠, 그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개별주를 생각을 하고 네. 뭐 한 15에서 24이면 괜찮다라고 했는데 네네. 막상 내주신 숙제로 돌려보니까 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낮추시고 싶으세요? 네네, 한 아, 9%에서 10%까지는. 정말요? 네. 굿 초이스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제 Allocate Smartly 이제 로그인 키를 들여가지고 두 분이 굉장히 많이 그 집에서 백테스트를 해보신 것 같더라고요. 몇 번 하셨다고요? 저 200번이요. 우와! 200번 백테스트. 야, 정말 이거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쵸. 한 번 하는데 그래도 1, 2분 정도 걸리는데 엄청 하셨네요. 두 분이 합쳐서 200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저만 200번이요. 몇 번 하셨나요? 저도 만만치 않게 와, 많이 했죠. 야, 엄청나네요. 야, 그거 10,000번 정도만 하면은 도가 트시게 됩니다, 이게. 별거 없어요. 펀드 투자라는 게. 네. 그래서 어떤 전략을 만드셨는지 한번 보시죠. 그렇죠. 이게 이제 쥐니님이 만드신 이제 포트폴리오입니다. 되게 아름답게 이제 우상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불이 52년 만에 1,600만 불이 되는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50년 동안의 복리수익이 15%, 그리고 MDD가 8.5%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그 MDD가 이제 8.5%인데 8% 이상 깨진 게 딱 3번 있네요. 이게 70년대 중반에 한 번, 그리고 2010년대 중반에 한 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3번이네요. 근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MDD 쪽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종종 있는 일인데, 이게 보통 MDD를 갱신하는 그런 전략들이 그 향후에는 또 되게 잘 나가는 그런 성향을 또 보여요. 네, 그래서 연별 수익 같은 것도 여기서 이제 쭉 볼 수가 있는데, 연별로 손실이 날 때가 별로 많진 않네요. 그죠? 계속 없다가 되게 신기한 전략을 만드셨네요. 딱 2015년만 한 번 마이너스 5.3%로 깨졌고, 네, 그리고 올해만 지금 좀 깨지고 있네요. 네, 왜 하필 올해 이래? 어쨌든 이게 50년 동안에 굉장히 잘 먹힌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상당히 유력한 전략이라고 이제 보입니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쌓아보시면서 올레더랑 듀얼 모멘텀이랑 VA를 넣으신 이유가 뭐예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네. 처음에는 그냥 다른 거를 막 다 넣어봤는데 네. 그냥 저거를 넣었을 때 제일 두 개가 좋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예. 이제 저걸로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거기서 이제 숫자 조합을 조금 다르게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다른 전략들도 해보고는 싶기는 했는데 네. 저 중에서 제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넣은 건데, 저는 이제 저기서 일단 올해도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네. 넣었던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는 제가 그나마 가장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게 저 두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듀얼 모멘텀과 VA 전략이 좀 비교적 구현하기가 쉽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군요. 근데 사실 다른 전략들은 뭐 못할 게 뭐가 있나요? 못할 건 없는데 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걸로 일단 첫 번째는 기준을 잡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저렇게 조합을 했을 때 두 개 잘 결과가 나왔고요. 잘 네네. 나왔길래 예. 그냥 이게 좋구나. 네. 그 각 전략의 장단점은 뭐라고 보세요? 올레더랑 듀얼 모멘텀이랑 VA가? 올해도 같은 경우에는 네. 장점이 연 1회이기 네. 때문에 가장 귀찮지 않다. 네네. 예. 이게 가장 큰 장점. 장점, 네. 이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네. 대신에 그 이유 때문에 단점이 다른 전략들에 비해서 연 복리 수익률하고 MDD 그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게 단점인 것 같고, 그 다음 듀얼 모멘텀이나 VAA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제 월 리밸런싱이라서 네. 이제 올해도에 비해서는 이제 리밸런싱이 더 자주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적인 네, 맞아요. 부분에 있어서 거래 비용이 들어가서. 네네. 네. 그거가 이제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그거를 수익률로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예.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덧붙이자면은 이 듀얼 모멘텀이랑 VA 전략 두 개의 전략이 다 월별 리밸런싱을 하는 거는 맞는데, 실전에서 돌려보면은 듀얼 모멘텀 같은 경우는 리밸런싱을 실제로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게 그 이유가 1년 수익을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듀얼 모멘텀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많아봤자 2-3번 정도 리밸런싱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VA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석 달 이런 걸 수익률을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 1년에 리밸런싱을 보통 8번에서 9번 정도 해요. 그래서 확실히 VA 쪽이 말씀하신 수수료나 거래 비용 문제가 훨씬 더 크기는 합니다. 그 듀얼 모멘텀은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적은 편이고요. 장점은 말씀하신 대로 VA와 듀얼 모멘텀이 수익이 좀 더 높다. 근데 물론 그거는 50년 텀에서 그런데 그걸 한 20년 정도로 줄여보면은 올레드랑 차이가 좀 많이 좁혀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최근 50년 동안에 저렇게 했으면은 복리 15%를 벗는 게 맞는데 미래에서는 저 정도 수익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도 10% 정도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저희 목표가 9%니까 그 정도 이상은 좀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근데 이 MDD라는 거는 그래도 상당히 유효할 것 같기는 합니다. 갑자기 이 전략의 MDD가 뜬금없이 막 20% 늘어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 정도면 이제 미션을 이제 컴플리트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VA가 아무래도 거래 비용이 상당히 높고 이제 거래를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50%의 비중은 조금 높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저 정도면 사실 뭐 진짜 95점 이상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레이트합니다. 네, 지금 감동의 눈물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데니님은 이제 밑에 전략을 만드셨는데 올레더 전략이 10%, GTA가 30% 그리고 VA 60%를 짜셨어요. 그 엄청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주인님과 다르게 GTA 전략을 쓰셨네요. 듀얼 모멘텀을 빼시고요. 그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게 되셨습니까? 우선 저도 듀얼 모멘텀하고 네. GTA랑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요. 가장 큰 차이가 올해에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DBC 네, 예. 원자재가 네네. 포함된 걸로 우선은 넣으려고 해서 GTA를 고르게 됐고요. 그리고 GTA3보다는 네. GTA5가 그래도 같이 VA랑 섞었을 때 네. 조금 더 MDD가 낮고 시너지가 좀 많이 났나요? 네, 네네. 조금 더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GTA가 DBC 옵션이 있어가지고 올해 가장 잘 버티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올해 마이너스 1.5%건 뭐 그래요. 뭐 지금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는 엄청난 선방한 거죠. 네, 그죠. 아, 그래서 GTA를 넣으셨군요. 듀얼 모멘텀을 빼시고. 네, 그렇죠. 나머지는 뭐 그냥 올레더랑 그 VA 비중이 살짝 다르다는 거 이제 뿐이고 나머지는 꽤 이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전략도 한번 이제 살펴보시죠. 요게 포트폴리오 넘버 2인데 이놈도 이제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게 우상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정말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푸근해지네요. 네,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이놈도 그렇죠. 복리 13.9에 이제 MDD가 8% 나왔고요. 그럼 8%를 넘어간 횟수가 얘도 3번이네요. 네, 얘도 올해 조금 부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거 말고는 8% 이상 깨진 적이 이제 없었고 8% 근접한 게 한 3번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50년 동안에. 이 정도면 상당히 아름다운 전략이죠. 아름다운 전략이고 한번 연별 수익도 좀 대충 보면은 얘도 정말 깨진 적이 거의 없네요. 아, 근데 한 번 있네. 2015년에 한 번 깨졌네요. 2015년이 VA가 가장 약했던 해였습니다. 올해 빼고는.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이제 손실이 한 번 났고 그거 말고는 50년 동안에 쭉쭉 잘 버틴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GTA 단점은 뭐라고 보세요? 단점은 4개의 자산군에 분배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많이 먹어야 할 때 좀 수익을 많이 못 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네. 최대 들어갈 수 있는 비중이 25%밖에 안 돼서 네.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저거 제가 알기로는 5개 자산군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예. 네, 맞아요. 그래서 5예요. 예. 그래서 한 자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20%이고요. 제가 수익이 그렇게 엄청 높은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복리 수익이 9.5가 뭐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전략도 상당히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뭐 95점 정도는 충분히 나오는 전략인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백테스트 수익을 봐가지고 1%씩 차이가 나긴 하는데 사실 그거는 미래는 진짜 모르는 일이거든요. 어떤 전략이 나올지. 근데 얘도 MDD가 일단 8%이기 때문에 그게 뭐 엄청나게 높게 상회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얘도 미래에 13.9% 정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얘가 이제 과거에 되게 잘 먹히긴 했는데 저는 기대 수익이 조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뭐 그래도 뭐 MDD 8% 그리고 복리 수익이 제가 보기에 목표 하시는 9%보다는 넘을 것 같으니까 뭐 이 전략도 뭐 충분히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이 정도면은 뭐 적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가장 최악의 순간에 한 자리 수를 깨졌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하락장을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 전략을 보고 도대체 저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커뮤니티 프로그램 아니었냐? 무슨 GTA가 나오고 듀얼 모니터가 원래가 뭐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한번 전략들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올웨더라는 전략은 자산 배분의 끝판왕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걸로 돌아가는 돈이 최소 수천억 원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는 뭐 하나 업체만 해도 이 올웨더 전략으로 2천억 이상의 돈을 모았거든요. 근데 다른 업체들도 있어요. 올웨더 하는 업체들이. 그래서 다 합치면 몇천억이 됩니다. 근데 그게 대충 뭔지 설명하실 수 있나요? 올웨더 전략이 뭔지? 올레더가 경제를 네. 네 가지 계절로 나눠서 네. 이 네 가지 계절에 가장 이제 적절하게 분배된 것을 올레도로 알고 있고요. 네. 경제가 좋고 뭐 물가가 상승할 때, 뭐 경제가 안 좋고 물가가 하락할 때 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맞아요. 그 4계절이 있죠. 경제 4계절. 네. 그때 오르는 주식들에 어느 정도 비중을 맞춰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경제가 이제 4계절이 있어요. 첫 번째 계절이 말씀하신 경제도 좋고 물가도 오르고, 두 번째 계절은 경제는 오르는데 물가는 떨어지고, 세 번째는 경제는 하락하고 물가도 하락하고, 네 번째는 경제도 하락하는데 물가는 오르고, 이런 4계절이 있는데 이 올레더의 가장 핵심은 각 계절마다 뭔가 잘 나가는 놈이 있다라는 건데, 이제 어떤 계절이 올지 우리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각 계절마다 잘 나가는 놈들을 다 사버리자. 여기에 올레더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제 계절이 올지 예측은 할 수 없으나, 근데 확실한 거는 4개 중에 하나는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잘 나간 자산들이 이미 사놨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가 망가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 표가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올레더의 핵심 표인 것 같고, 거기 보면은 4개 계절이 나오고 그 계절마다 잘 나가는 자산군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는 사실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가 좋다라는 건데, 그때는 주식과 채권이 둘 다 같이 잘 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 표에 있는 쟤네들을 다 통으로 사버리는 게 올레더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올레더도 이제 버전이 이제 많이 있는데, 요 버전이 이제 두 분이 알로케이트 스마트리에서 백테스트 하신 이제 그 전략입니다. 그게 저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저 책에 나와가지고 저 토니 로빈스를 계속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투자하는 거야? 얼마 하는 거야? 하니까 이제 짜증나가지고 이제 조 비중을 던지고 도망갑니다. 이 사람 집으로 가는데, 근데 실제로 토니 로빈스가 백테스트를 해보니까 와 진짜 되게 좋다 와 해가지고 이제 감탄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올레더도 사실 버전이 되게 많아요. 사실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확실한 거는 저기 나오는 주식과 채권과 실물 자산을 적절히 이제 배분을 한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낮은 놈은 좀 높게 가져가고 높은 놈은 좀 낮게 가져간다. 이게 사실 올레더의 플랜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너스로 이게 올레더 전략 52년 거예요. 1970년부터 2022년까지 잘 나갔다. MDD 13%다. 뭐 복리수익 9.6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한국형 올레더라는 것도 있어요. 요번에 이제 김성일이라는 자산 배분의 대가가 계시거든요. 근데 그 대가님이 또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런 K 올레더라는 전략이 나옵니다. 그거를 제가 살짝 변형을 했는데, 참고로 조금 전에 전략은 미국 사람이 미국인들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달러화 전략인데, 이 전략 같은 경우는 한국인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인은 미국인 대비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원화와 달러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주식과 채권 그거를 다 미국 한국으로 반반 나눠서 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전략인데, 이렇게 하면은 복리수익이 8.0%로 굉장히 이제 아름답게 잘 빠지고 MDD가 7%로 또 한번 훅 떨어지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거 말고도 혹시 저 사진에서 놀랄만한 거 하나 또 발견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저기 K 올레더는 큰 타격을 입지 않고 네.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국 주식이 떨어져도 K 올레더는 그때 뭐 채권이나 금이 올라줘서 잘 간다. 반대로 미국 주식이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근데 혹시 그거 말고 또 하나 뭐 찾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뭐 좀 서프라이징한 거? 올해가 수익률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 아,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과 한국 주식의 수익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부터 보시면요. 사실 우리가 늘 그 착각을 해요. 뭐 미국 주식은 잘 나가고 한국 주식은 X다라고 이제 많이 말을 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의 주식시장의 수익은 장기적으로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미국 주식이 더 훌륭한 기업들이 많은 건 맞거든요. 돈도 잘 벌고 독점권도 있고 수익성도 높고 그건 다 맞는데, 그게 이미 다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들은 이미 비싸고 한국 주식은 그런 파워가 좀 떨어지는 반면에
훨씬 더 쌉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업은 확실히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보다 좋은데 얘네들의 주식의 수익,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엇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처음 10년에는 한국이 완전 리드하고 나가다가 마지막 10년에는 미국이 계속 리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10년에는 또 어디가 리드할 것인가? 이제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그게 한국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과 미국 주식이 이게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가지고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잘 나가면 미국 주식 버리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근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을 하려면요, 여기 선물 이제 ETF들이 있는데 퇴직연금에서는 그걸 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꼼수를 써가지고 ETF들을 바꿔치기 해야 되는 겁니다. 금 선물이 금 현물로 변신했고요. 거기 채권 선물 ETF가 호덱스 200 미국채 혼합, 얘가 한국 주식 40% 그리고 미국채 60%를 투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꼼수를 써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도 분산되어 있고 원화와 달러도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MD가 훅 떨어진다,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게 한국에 좀 적합한 전략입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짜온 전략은 네. 퀀트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전략이잖아요. 맞아요. 여기 종목이 들어가 있지 않죠. 아직. 네, 그죠? 그래서 네. 그거를 했을 때는 퀀트는 어느 쪽에 집어넣어야 될지, 뭐 네네네. 몇 퍼센트를 집어넣어야 네. 될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네.